이를 대신해 티거 전차를 지급받게 된 오토 카리우스. 오, 티거, 넌 나의 운명이야. 그는 이 전차가 진짜 명품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꾸준히 공감 가는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티거 전차를 너무나 사랑한 진흙탕의 호랑이,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생존왕이자 소련 전차의 천적 오토 카리우스. 생긴 것으로 봐선 도저히 소련 전차들의 저승사자 같지 않게 생긴 미소년 같은 오토 카리우스. 1922년에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40년 독일군의 사병으로 입대하여 전차병으로 군 경력을 시작합니다. 카리우스는 끝끝내 이 험한 2차 대전이라는 거대 전쟁에서 죽지 않고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생존왕이기도 합니다. 오토 카리우스는 전차 에이스 순위에서 전차 격파 150대로 전 독일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철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미하일 비트만은 138대로 5위에 랭크됐죠. 카리우스는 20판저사단 21판저 연대 소속으로 1941년 6월 바바로사 작전부터 2차 대전의 불구덩이 속에서 대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제21기갑연대는 체코제 38톤 전차를 장비했습니다. 프랑스 전역과 독소전 초반 독일군의 주력 전차가 바로 이 체코제 38톤 전차였습니다. 오토 카리우스는 당시 10펜저 중대의 장전수였습니다. 카리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체코제 38톤 전차를 처음 지급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흥분했던 이유는 38톤 전차가 빠르고 조종이 쉬웠으며 38톤 전차의 장갑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8톤 전차에 대한 믿음은 오래지 않아 깨지게 됩니다. 소련군의 45mm 대전차포나 대전차 총에게도 뻥뻥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바로사 작전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오토 카리우스가 탑승한 38톤 전차는 소련군 포화에 피격당했고 카리우스는 살기 위해 처음으로 이 전차에서 탈출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체코제 38톤 전차의 환멸을 느낀 오토 카리우스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동료들은 잘 부서지고 탄성이 없는 체코 강철에 대해 불만이었고 이를 원망했다. 38톤 전차의 장갑판과 볼트 조각은 소련군 대전차총 탄환보다 우리에게 훨씬 심한 피해를 주었다. 오토 카리우스는 이때 38톤 전차로 싸우던 중에 피격당해 여러 개의 치아를 잃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1942년 초여름 오토 카리우스는 불만 많던 38톤 전차가 아닌 펜저 3호 및 4호 전차를 받았으며 이것을 타고 강적인 소련 T-34 전차와 맞붙게 됩니다. 오토 카리우스는 이 무렵 중위로 승진합니다. 1943년 1월 오토 카리우스는 500 보충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는 이곳이 신규 전차인 6호 티거에 탑승할 베테랑 대원들만 따로 모인 부대라는 것을 알고 흥분하게 됩니다. 오토 카리우스의 부대는 502 중전차 대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제2 중전차 중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1943년 7월 카리우스와 중대는 드디어 티거 전차를 지급받고 동부전선의 레닌그라드 섹터로 파견됩니다. 그동안 카리우스가 탔던 체코제 38톤 전차, 독일제 3, 4호 전차, 뛰어난 카리우스와 동료들의 실력에 비해 성능이 형편없었던 체코제 38톤 전차, 그리고 소련 T-34를 상대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많았던 독일 3호, 4호 전차, 이를 대신해 티거 전차를 지급받게 된 오토 카리우스. 오, 티거, 넌 나의 운명이야. 그는 이 전차가 진짜 명품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티거를 받고 난 1943년 7월부터 티거와 함께 카리우스의 전설적인 전투 랠리가 시작됩니다. 독일은 당시 지도상으로는 레닌그라드를 여전히 포위하고 있었지만 1943년 이후 독일의 전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오히려 공격해오는 소련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카리우스가 속한 502 중전차 대대는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 지원을 해주는 소방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토 카리우스의 티거 승무원 중 크라머 하사가 있었습니다. 오토 카리우스가 실력면에서 독일 최고의 포수라고 인정할 정도로 카리우스의 단짝 포수였습니다. 크라머 하사는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많은 일화 중에서도
가장 행운의 전과를 올린 보수일 것입니다. 크라머는 티거의 88mm 전차포로 하늘을 나는 소련군의 IL-2 슈트루 모빅을 격추시켰습니다. 매일 같은 위치, 같은 고도로 날아와서 아군을 괴롭히는 대지 공격기 슈트루 모빅. 카리우스의 티거는 아군을 괴롭히는 눈의 가시 같은 슈트루 모빅기가 날아오는 방향과 고도에 맞춰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춰 사격. 탱크포로 비행기를 잡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단 2발 만에 탱크포로 적기를 잡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기록을 세운 카리우스의 티거. 1944년 6월 오토 카리우스와 그의 이 중전차 중대는 독일 북부 집단군에 대한 소련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뒤나부르크로 옮겨갔습니다. 이 당시 독일 중부 집단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소련군의 바그라티온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소련군의 북부 쪽 공세도 보다 남쪽에서 독일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리가라는 항구 도시를 목표로 한 소련군의 공세. 1944년 7월 22일 이날 전설이 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토 카리우스 중위는 8대의 티거와 함께 소련의 진격을 막기 위해 뒤나부르크 북쪽의 한 마을로 진격했습니다. 휴벨바겐을 이용해 마을을 먼저 정찰하는 용이 주도한 오토 카리우스. 정찰 결과 마을은 이미 소련군에게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오토 카리우스는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은 본대가 아니고 본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선발대일 거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본대가 오기 전에 공격하여 마을을 점령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오토 카리우스. 그런데 카리우스는 2대의 티거는 마을로 전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6대는 예비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는 단 한 개뿐 때문에 중대 전체가 한꺼번에 나간다면 병목 현상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고 정확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토 카리우스가 맨 앞에서 진격. 502 중전차 대대의 또 다른 에이스였던 케르셔가 카리우스의 뒤를 따르면서 진격. 이 작전은 무엇보다도 속도와 강력한 선제 공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두에 선 카리우스의 티거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만만치 않은 강적인 2대의 T-34-85 전차를 발견한 카리우스. 카리우스가 탄 티거를 먼저 조준하며 소련군의 T-34-85의 포탑이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카리우스. 아, 죽었구나. 그야말로 숨이 멎는 아찔한 순간. 뒤따라오던 또 다른 에이스 케르셔가 한 발 빠르게 카리우스를 구원합니다. 꽝! 순식간에 정확한 사격으로 T-34-85 2대를 파괴시키는 케르셔의 티거. 한숨 돌리고 선두에서 돌진하는 카리우스는 순간 자신의 앞에 좀 이상한 전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리우스는 이 전차가 아마도 소련군이 노획한 킹 타이거 전차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위기일발의 순간 카리우스는 이 전차가 킹 타이거가 아니라 소련의 IS-2 중전차임을 재빨리 파악한 후 지체하지 않고 사격을 명령합니다. 발사! 꽝! IS-2의 측면을 향해 먼저 불을 뿜는 티거의 88mm 포. 꽝! IS-2는 엄청난 비행음과 함께 불덩어리로 변하고 맙니다. 2명의 티거 에이스가 탑승한 단 2대의 티거 전차. 이 2마리의 호랑이는 마을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20분 만에 17대의 소련 전차를 파괴하였습니다. 강력한 펀치를 갖고 상대를 먼저 발견하고 쏘는 2명의 호랑이 앞에 어떠한 소련의 전차도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엄청난 승리. 오토 카리우스의 승리 비결은 바로 티거의 성능 외에도 탁월한 기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탱크가 정지된 고정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적 사격을 유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카리우스는 사격을 하는 단 몇 초 동안, 즉 어쩔 수 없을 때만 정지했고 그 외에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기동 중에도 적을 향해 포격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 카리우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약사가 되어서 약국을 경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티거 약국, 그리고 그의 전투 활약을 담은 Tigers in the Mud, 진흙탕의 호랑이라는 자서전을 낸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인물열전, 오늘은 오토 카리우스,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기적의 사나이, 티거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전설적인 전투를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리고 늘 성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